좋아. 자, 5번. 자, 한번 풀어는 봤니, 얘들아? 그치. 해보자. 자, 5번.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양적 계산을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반응식은 나중에 영재학교 준비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암기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지? 자, 탄산칼슘은 우리가 CaCO3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얘랑 지금 염산이 반응할 때 1대2의 몰수비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HCl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쭉 생성물 나올 건데, 자, 이런 거 지금 반응시킬 때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복분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파트너 체인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A와 B가 사귀고 있고 그 다음에 C와 D가 사귀고 있어서 커플 여행 갔다 오면은 커플이 바뀐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갑자기 A랑 D가 사귀고 있고 그 다음에 C랑 B랑 이렇게 사귀고 있는 커플 체인징 반응, 그죠? 이 더러운 반응이 바로 복분의 반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온 결정이나 아니면 전해질들 간의 반응이 있을 때는 항상 복분의 반응을 생각하면은 생성물이 누군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체인징을 해버리면 자, CaCl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생성물질로 염화칼슘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H2CO3 탄산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탄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트너 체인지를 했을 때 만약에 탄산이 나오게 되면은 이 탄산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을 때 탄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어떤 수용액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거든. 나중에 좀 배우게 될 건데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인 거야. 그래서 물에 이렇게 녹아있는 형태보다는 물에서부터 석출되는 게 좀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 탄산이 나오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웬만하면 파트너 체인지하면 생성물 다 결정할 수 있는데 탄산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해서 써주면 되더라. 괜찮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고, 이 반응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는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쭉 읽어볼 건데, 쭉 읽어보니까, 자, 탄산칼슘을 제가 얼마큼 준비했대? 1g을 준비를 했대. 그치? 그래서 얘를 1g을 딱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염산은 지금, 뭐래요? 충분하게 들어가 있대. 얘는 이제부터 한계 시작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얘는 매우 많다. 그래서 이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거는 탄산칼슘 다 떨어지면 이제부터 더 이상 반응은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기체 X는 CO2라는 걸 찾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1g을 이렇게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몰수로 환산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너는 0.01몰을 가져와서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아요? 이 반응식의 개수가 반응하는 몰수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0.01몰이 없어졌으니까 0.01몰, 0.01몰, 0.01몰이 생겼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발생한 기체 X는 염소? 아니다. 그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반응해서 얼마큼 반응했니? 0.01몰? 그렇다. 그치? 그 다음에 반응하는 HCl의 몰수는 얼마니? 라고 하면은 얘가 얼마큼, 여기네요. 자, 얘가 얼마큼 반응했냐라는 건데, 충분한 양이지만 어쨌든 반응한 양은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0.02몰만 반응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디귿은 틀려야 돼요. 그래서 2번 정할 수 있을 거고. 자, 6번. 요거 좀 중요한데. 자, 반응물 두 개, 생성물 두 개 있네요. 자, A와 B가 1대2로 반응했대. 자, A와 B가 1대2로 반응하는 반응식이었고, 그래서 생성물을 가만히 보니까 C와 D가 2대1로 생겨났네요. 이렇게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실험이 어떤 거냐면 이런 실험이었어. 자, 어떤 이러한 용기를 하나 갖다 놓고 이 용기 속에 처음에 A를 일정량을 갖다 놓은 거야. A만. 그래서 A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뭐 Wg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일정량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 물질이었던 요 B 있잖아. 이 B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서서히 넣어가면서 생성물의 양을 그래프의 Y축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들어온 양에 대해서 생성된 요 C와 D의 양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처음에는 B를 조금씩 좀 넣어줄 때는 당연히 A가 좀 많이 있는 상태였을 거고, A는 지금 들어오자마자 반응하고 다 없어지는 상태였을 거야. 그치? 이렇게 쭉 얘가 없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부터 A가 다 떨어지게 되면 그 이상엔 B를 내가 더 넣어준다 하더라도 C랑 D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겠지? 그렇지 않겠니?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A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더 넣어줘도 이렇게 C와 D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분기점에는 A와 B가 정확한 질량비대로 반응을 딱 해서 A와 B가 다 없어지고 모두 C와 D로 바뀐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분기점이 지금 B가 몇 그램 들어왔을 때니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에서 몇 그램 들어왔을 때 딱 이제 분기점이야? 32g이 들어왔을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잡을 수가 있냐면 자 이 B가 32g이 들어오면 자 얘가 다 없어지고 그치? 그 다음에 A가 Wg 있었을 건데 AWg도 다 없어지고 이 없어진 양이 다 C와 D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너네들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얘네들의 반응 생성하는 질량비를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랑 하나 약속 하나만 합시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A와 B와 C와 D에 대해서 반응하는 질량비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줄로 좀 써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B가 32g이 다 없어질 때 당연히 A는 W가 다 없어졌을 거야. 그치? 자 W가 다 없어졌고 동시에 C가 지금 몇 g 생겼냐면은 18g 생겼다고 나와있거든? 18g이 생겼고 그 다음에 D는 몇 g 생겼대? 22g. 그치? 그래서 이게 22g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A가 얼마인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얘는 지금 값을 더하니까 얼마야? 40이잖아. 그치? 40이면 없어진 양도 40g이 없어져야지만 생성된 게 40g 생겼다고 했을 때 질량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는 몇 g 있었던 거야? 8g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8g이 다 없어졌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분기점을 가지고 얘네들의 반응 질량들을 끄집어내는 거야.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너네들이 선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응하는 몰수비를 두 번째 줄에다 써주는 거야. 근데 반응하는 몰수비는 너네들이 이미 알거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같다는 거를. 그치? 그래서 1대 2대 2대 1로 반응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1몰 반응할 때 동시에 B는 2몰이 반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C는 2몰이 생기고 D는 동시에 1몰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가 지난 화학 반응, 화학 물질의 양적 관계를 얘기할 때 다 비례식으로 풀어나가는데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 이 내용에서 더 중요한 식이 바로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질량의 변화량을 몰수의 변화량으로 나누게 되면 분자량의 비를 내가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을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분자량 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이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이게 8대 얘는 16대 그다음 얘는 9대 얘는 2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각 물질들마다 분자량 비가 얼마의 분자량 비를 갖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간다는 거 좀 잘 좀 기억합시다. 오케이, 독일 한번 읽어볼게. 자, A의 처음 질량은 8g. 맞았어. 그치?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거고. 분자량은 B가 A의 2배냐?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지? B가 A의 분자량이 2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반응 끝났을 때 전체 분자수 B가 가와 나가 지금 2대 3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B가 32g 들어왔을 때, 그치? 딱 들어왔을 때
A도 없어지고 B도 없어지고 C랑 D만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럼 그때 분자수를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나점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나점은 C와 D만 있다. 그치? C가 지금 몇 g 있는 거야? 18g 있었고 그 다음에 D는 지금 몇 g일 때 22g이 생겼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분자수비를 봐야 되는 거니까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이 분자량을 그대로 써볼게. 자, 그러면 얘 분자량 9로 나누게 되면 C가 몇 몰 있는 거야? 2몰 이렇게 있는 거고, D는 21을 진짜 21로 나눴으니까 얘는 1몰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나점에서는 전체 몰수가 3몰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가점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점은 B가 32g 말고 16g만 들어온 지점이야. 그치? 그럼 A가 지금 남았겠지? 그치? 얘가 16g만 반응했을 거면 얘는 지금 1대1구나. 반응비가 8대 30이니까 4g만 반응을 했겠지. 그치? 처음에 8g 있었으니까 A는 4g이 남았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듣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A가 지금 8g 있었는데 4g만 반응할 거니까 4g이 남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와 D가 생겨날 때는 이제부터 B가 다 없어질 거니까 그대로 이제 생겨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는 9g만 생기고 얘는 11g만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얘가 9g이 생기고 얘는 11g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각각을 이제 우리가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이제부터 몰수로 환산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지. 그치? 얘는 지금 분자량이 8이니까 8로 나누면 0.5몰. 그 다음에 얘는 9로 나눠주면 1몰. 얘는 22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0.5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가점에서는 전체 몰수가 2몰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분자수 B는 2대 3이 맞았다라는 거죠. 대충 어떤 감인지 알겠지, 얘들아?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될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너네 좀 졸리지? 아니야? 아, 추워? 너네 진짜 되게 조용하다. 아, 이게 혹시 듣고 있는 건 맞지, 얘들아? 뭐 이게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치? 되게 뭔가 집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우리 목표고 CMS 갈수록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그 과학적인 어떤 호기심, 뭐 공부를 하겠다 탐구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애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뭔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 매년 조금 걱정이 돼. 영적으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100페이지, 101페이지 내가 이제 프로라고 썼던 것 같은데, 자, 뭐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여러분들? 뭐 8번?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지,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메테인을 연소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이 나와 있고 1대2대 1대2로 반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원자량도 나와 있고 영도시 일기압에서 1몰의 부피까지 다 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니까 얘 8g이 완전 연소한다. 완전 다 태우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얘를 몰수로 환산하면 좀 바라보기가 쉬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16으로 나눠주면 0.5몰 다 태우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산화탄소도 1대1 반응이니까 0.5몰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분자량 44를 곱해가지고 22g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2번 보니까 뭐 메테인을 일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엔 필요한 산소 분자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아 2몰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101쪽에 18번이야. 그러면 2몰은 우리가 아보가드로 숫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11.04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3번은 0도씨 얘기하면서 표준 상태에서 자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11.2리터 몇 몰이라는 소리야? 0.5몰. 그치? 0.5몰이 되게 하려면 그럼 메테인은 얼마큼 태웠을까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CO2랑 메테인은 1대1이다. 그래서 메테인도 0.5몰이 필요했던 거지. 그럼 몇 g인 거야? 8g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게 화학 반응식과 양적 계산에 대한 내용이 된다. 자, 10번은 지금 금속 M을 염산과 반응했다. 이거 지워졌는데 이거 보이니? 안 보여? 네, 써줄게요. 자, 그럼 지난주에 썼거든. 지난주에 쓴 거 안 보이는구나. 그래, 금속이 염산과 반응한다. 그치? 이렇게 반응해서 이게 뭐가 되고? MCl2가 되고, 저거 MC를 쓰네. MCl2가 되고 수소기체가 빠져나가는 요 반응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 값은 얼마 되고요? 2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금속 6g을 준비했대요.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했으니까 금속 M이 한기시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수소기체가 최대 나타날 수 있는 게 5.6L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몇 몰? 0.25몰, 4분의 1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수소기체는 우리가 4분의 1몰이 최대로 나온다. 얘는 충분한 건데, 그러면 얘 양이 우리가 4분의 1몰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4분의 1몰을 내가 가져왔던 거고, 그 4분의 1몰의 질량이 지금 6g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는 바로 치고 들어가죠? 1몰의 질량이 원자력이 된다. 그래서 24가 원자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좋아. 자, 얘는 이거, 그 다음에 수소기체 양 알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양도 알고, 그 원자력은 24까지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게 화학 반응식에 대한 기본 문제가 되고요. 자, 넘어가면, 자, 이제 2, 3, 4가 이제 뭐야? 숙제였나요? 없었어요. 아, 숙제 없었어? 1일도까지. 아, 그랬구나. 넘어갈게요. 2, 3, 4, 2번, 3번, 4번을 체크 좀 해줄래? 2, 3, 4. 어려울 것인데. 2, 3, 4를 숙제로 좀 해볼게요. 다음 주에 휴강이니까 2주 동안 너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서운해. 그치? 그래서 나의 이 깊은 뜻을 너네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2, 3, 4는 숙제로 하도록 합시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는 106쪽 원룸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농도 환산도 좀 기가 막히게 또 어렵게 나온다. 알겠지? 이것도 이제 좀 짜증나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몰롱도의 어떤 환산, 그다음 용의 과정이 뭐고, 뭐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좀 정리해주고, 빠르게 넘어간 다음에 우리는 원자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 자, 이제 우리가 뭐 물질을 분류를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자, 우리 물질을 이제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첫 시간에 얘기했었냐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물질은 크게 한 종류의 물질인 순물질이 있는 거고, 이러한 순물질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반응계를 우리는 혼합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래서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이 순물질은 크게 또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원자들이 화합을 할 때, 이게 같은 종류의 원소가 화합을 하냐, 아니면 서로 다른 원소가 화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화합물이 있고, 그치? 화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톳 원소 물질 이런 게 있다는 거야. 톳 원소 물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은 이렇게 또 크게 화합물과 톳 원소 물질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그래서 화합물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자, 물 분자 같은 거 H2O 이렇게 쓰게 되면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 결정, NaCl 이런 애들도 이제 우리는 화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다음 뭐 염화수소서 HCl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뭐 포도당 C6, H12, O6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다 화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렇게 구성된 녀석을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원소 물질은 뭐냐면 같은 종류의 원소가 화합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산소기체라든지 또는 오존가스라든지 또는 수소기체라든지 질소기체라든지 뭐 등등등 또는 염소가스 또는 불소가스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는 포도원소 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또는 이제 우리가 화합을 하진 않았지만 원자 자체가 물질이 될 수 있는 18조 원소도 있을 거야. 그치?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소 결정이 있는데 이 탄소 결정은 어떤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지? 다이아몬드랑 흑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흑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탄소 결정 물질도 포도원소 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물질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이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 대한 내용인 건데 이 혼합물도 이제 우리가 크게 그 두 물질이 섞일 때 조성이 일정하지 않냐에 따라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조성이 일정하면 균일 혼합물, 조성이 일정하지 않다면 이제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 균일 혼합물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볼 건데 자, 조성이 일정하대. 그럼 잘 섞였다는 거잖아. 그 말은 윗물을 퍼먹든 아랫물을 퍼먹든 그 농도가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조성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얘네들은 농도라는 걸 내가 정의할 수가 있다. 진하기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균일 혼합물에 대해서는 농도 개념을 부여할 수 있더라.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균일 혼합물은 잘 섞였다는 거는 너랑 나랑 섞일 건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있으면 이거 섞인 게 아니잖아. 또는 나는 너랑 조금 섞였지만 여기에 더 많이 뭉쳐있을래? 이러면 이것도 섞인 게 아닌 거잖아. 섞였지만 균일하게 섞인 게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균일하게 섞였다는 말은 뭐냐면 나랑 너랑 지금 완전히 이게 쫙 다 분리돼서 골고루 다 섞였다는 거야. 즉 상의 경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상의 경계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상의 경계가 없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상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상의 경계가 있다는 게 뭔데? 물과 기름 이런 애들. 그치? 그 얘네들은 우리가 섞였다고 표현을 안 하는 거야. 흙탕물, 흙이 침전될 때 그 흙과 물이 지금 상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우리는 녹았다라는 표현을 못 쓴다는 거죠. 상의 경계가 있는 기준이 뭐예요? 네 눈으로 보이는 거. 눈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경을 써서 보이면 돼.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 예를 들어서 기름 같은 거랑 물 같은 거 엄청 빠르게 섞으면 약간 좋은 질문. 한참을 두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네.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리고 나왔을 때 얘네들이 안정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상의 경계가 있느냐. 요걸 묻는 거야. 저건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뭐 기름과 물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버블티, 고체 그 젤리 같은 거 있잖아. 버블티 뭐라 그래? 펄. 그 펄과 용액 얘네들은 지금 상의 경계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다 이제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균일 혼합물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잘 섞는다라는 건데 그때 하나의 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에 녹았다, 용해됐다라는 표현을 써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균일 혼합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용해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용해된 녀석들이 다시 불균일 혼합물로 분리되는 과정을 석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해는 균일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석출은 불균일로 돌아가는 순물질로 나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균일 혼합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우리는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정의할 수 있다? 이제 농도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상의 경계가 지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 용해에 대한 어떤 조건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이 균일 혼합물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 용액 자체의 어떤 성질은 화학2 내용이야. 화학2 내용이라서 화학원에서는 이 농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의 경계가 없다는 거, 즉 용해가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 용해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요걸 배울 거고요. 참고로 이제 불균형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용액이라는 말을 써줄 수는 없고요. 뭐 콜로이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불균형 혼합물이다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농도라는 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물 퍼먹을 때랑 아랫물 퍼먹을 때 CP는 모래 아래 양이 다르다는 거지. 그치? 넉탕물을 먹을 때 윗물 퍼먹을 때는 아그닥 하다가 아랫물 퍼먹으니까 우두둑 이렇게 소리 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의 어떤 농도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농도의 정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또 하나는 이게 어떤 농도뿐만 아니라 그 농도랑 같은 말이긴 하지만 상의 경계가 존재할 때, 상의 경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얘는 층이 지어져 있으면 얘도 불균형 혼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기름물, 흙탕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얼음물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얼음물? 자, 얼음물이 컵에 담겨 있대요. 둘 다 H2O예요. 그럼 얘는 순물질, 화합물입니까? 혼합물입니까? 혼합물. 혼합물 아니지? 혼합물. 혼합물이죠. 그쵸? 왜요? 선생님, H2O잖아. 상의 경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 그치? 고체당과 액체당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불균형 혼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아, 그 상황에서는 이제 다 녹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화합물이 되겠잖아. 그치? 그건 물만 있는 상태지 얼음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얼음이 너무 작아져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물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균형 혼합물의 농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야. 알겠죠? 아이고, 이렇게 오늘 어지럽지 내가? 좀 10분만 하다 쉬었다 해야겠다. 네. 15분. 지금 시작. 6시에 시작할게요.